주몽신화예요. 주몽이 어느 나라 만들었어요? 고구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라는 말 자체가 중요해요. 신화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해서 어디가 있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해서 잘 안 보이네. 신화는 설화에 들어가요.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 민담, 전설과 비교했을 때 신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뭔가? 그 중에서도 건국 신화의 특성은 뭔가? 얘네들은 확인해야겠죠. 역사적 사실이 있어. 증거물이 있거든. 주몽 신화의 증거물은 뭘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증거물이에요. 신화적 상상력이 결합되어 있다. 주몽 신화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천손강림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자손이 강림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난생 무슨 뜻이에요? 알에서 태어납니다. 동물 양육 사람이 알을 낳았어 갖다 버려라 라고 해놨는데 동물이 보호해줘. 기아 버려집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나타나 있어 신화의 특성과 전개 과정, 신화 속 인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몽 신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몽이가 여기서 완전 영웅으로 나오는데 모티브가 그런 테크트리라고 하죠. 이런 코스가 뒤에 나오는 영웅들이 다 주몽이랑 비슷해. 고귀한 출생,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버려지고 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어. 위기를 겪거나 그거를 극복해내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대업을 완수하더라. 이러한 코스가 있다. 한국 문학의 한 전통의 줄기를 형성했습니다. 됐고요. 원래 주몽은 이름이다 라기보다는 그 시절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주몽이야. 얼마나 활을 잘 쐈어? 어릴 때 활로 쏴서 팔이 맞출 만큼. 설화고요, 건국 신화입니다. 신화적이고요, 서사적이고 영웅적입니다. 아까 영웅이 어떠한 코스를 겪는지 확인했었고 신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증거물이 있어. 아까 이야기한 증거물 뭐예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증거물이에요. 제재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이고요. 주제는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왔고 엄마는 강의 신의 딸이야. 외할아버지는 강의 신, 할아버지는 하늘의 신. 주몽의 업적을 나타냅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 요 코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고귀한 혈통, 아버지 쪽 천신, 어머니 쪽 수신. 기이한 출생, 엄마가 햇빛을 비치더니 임신하고 알을 낳았대요.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한 달 만에 말을 하고 활을 쏘는 능력이 탁월했어. 파리도 잡고. 시련과 위기를 겪습니다. 대소를 비롯한 금화왕의 아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 동부여라는 나라에 약간 좀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합니다. 고구려 건국하고 왕이 됩니다. 일대기적 구성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천손강림, 하늘의 자손이 내려옵니다. 난생, 알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알이 계란같이 뾰족한 알이 아니라 동그란 알이야. 동그란 알. 너무 어이없지만 경주에 새 박물관이 있어요. 박혁거 새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알 낳는 새 박물관이 있어. 이상하지. 후대 영웅 서사 문학의 구조를 줍니다. 후대 영웅들도 전부 이 코스를 따를 겁니다. 됐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자유롭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신화는 뭐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 저기 뭐야 토르 나오고 난 다음에 북유럽 신화들도 좀 유명하고. 근데 신화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세계 신화의 원형은 북유럽 신화라고 하더라고. 그게 제일 오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해 봅시다. 주몽신화 작자미상. 부여의 왕 헤루부는 사람 이름이에요. 산천에 제사하여 곤년이라는 돌 아래에서 아들 금와를 얻었습니다. 금와라는 애들 자체도 어떻게 해요? 제사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얘도 기이한 출생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왕이니까 금와도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지.
고구려 얘기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부여 얘기하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여왕은 정승 아란불의 꿈에 나타난 천재의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겨 나라의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었는데 이쪽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 현재의 왕은 헤르부, 신하 중에 아란불이라는 애가 있는데 꿈을 꿔. 하늘의 천재, 황제가 내려와서 야 너네 수도 옮겨. 왜냐고? 여기 나의 자손이 와서 자리 잡을 거니까 빨리 비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옵니다. 동부여로 옮겨오고 이제 여기는 빈 땅이 되어 있겠지? 현재는. 예전 도읍에는 신작 3년에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해모수가 내려왔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를 돌봤었는데 하백의 세 딸인 유화, 원화, 위화를 보고 왕비로 삼으려고 했었다. 궁전을 지어놓고 새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았는데 밑에 헌화, 위화는 도망을 갔는데 맏딸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해 해모수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 천신. 강의 신 하백의 딸 유화. 그러면 얘는 땅의 신, 지신. 둘이 결합할 겁니다.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그래서 천신, 수신의 결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천부, 글씨를 크게 쓸까? 천부, 지, 모, 형, 모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 사이에서 애가 나오면 아들이든 딸이든 또 고귀한 혈통에 뭐 그렇겠지. 하백은 크게 노해서 노할 수밖에 없지. 어떤 생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내 딸내미를 납치해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백이 크게 놀라요.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여기에서의 너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 근데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아니야. 이주족일 거야. 이주하면서 이렇게 새로 그 자리에 정착했는데 힘이 엄청 셌을 거예요. 그 부족에. 그러니까 저 정도면 하늘의 힘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겠지.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잡아두었는가? 나의 딸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화.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여기에서의 왕은 계속 해모수예요.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네가 천재의 아들이고 나에게 구혼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했었을 것이다. 이 신화가 만들어질 당시에 결혼 문화를, 혼인 문화를 알 수가 있었던 거지. 중매 없이 결혼하자고 바로 이야기라면 굉장히 우리 집안 무시하나 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겼었어요.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 너는 뭐야 위아래도 없고 예절도 없어 임마? 해모수는 부끄러워하여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가 보려 했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지 꼴배기 싫으니까 문도 안 열어줬겠죠.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했으나 어머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크게 혼날 것 같은데? 왕에게 권하기를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우리 아빠 있는데 가고 싶어? 그러면 용이 끄는 수레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용이 끄는 수레가 어딨어? 전기적 요소지. 비현실적이에요. 왕이 하늘을 가르치고 알릴 고자예요. 알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와 용 5마리가 끄는 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왔었다. 해모수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보통 존재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왕과 여자, 해모수가 유화가 오룡거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백의 궁궐에 이르렀다. 순식간에 도착했어요. 역시 전기적 요소지. 하백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되 꼴배기 싫었지만 어쨌든 얼굴을 마주댔으니까 예를 갖추긴 했나 봅니다.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혼인의 예법, 이 시절의 예법은 뭐예요? 중매를 해야 되는 것.
이 집 아버지랑 우리 자식들끼리 결혼시킬까라고 이야기를 해도 중간에 중매 껴야 돼. 형식적으로라도. 예를 잃어서 어찌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는가 모욕감을 느꼈지. 네가 천재의 아들이라고 해놨는데 진심 증명해 보시지. 무슨 신이 한 재주가 있는가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 딸 데려가려면 보통 놈이면 안 돼. 한번 보여봐. 왕이 말하기를 그럼 한번 시험해 보시죠. 하백 누구였어요? 강의 신이었죠. 뜰 앞에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서 물결을 따라 놀자 해모수는 수달이 돼서 잉어를 잡았어. 해모수 승.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났더니 해모수는 늑대로 와서 쫓아왔고 해모수 승. 하백이 꿩이 됐더니 왕은 매로 변하여 공격을 했다. 해모수 승. 와, 압도적이네. 3대 0이야, 3대 0.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로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 아, 이게 신화는 비유와 상징이에요 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나타나 있는 이주족의 힘이 원래 먼저 살고 있었던 선주족보다 힘이 더 강했었구나.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백은 대박. 이 사람이 진실로 천재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왜?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법에 따라서 혼인을 이루고자 했었다. 그랬는데 저놈의 자식이 내 딸하고 볼장 다 본 것 같은데 내 딸 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들었어.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어졌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강제로 데리고 가라. 잔치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크게 취하게 한 뒤에 딸과 함께 가죽으로 만든 봉다리에 넣어서 용거에 실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런 가죽으로 만든 보따리에 해모수하고 그 다음에 유화를 같이 해서 용이 끄는 수레에 태워서 하늘로 보내려고 했었지. 그런데 용거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 전에 해모수가 술에서 깨었지. 그래서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져다가 혀결을 뚫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 홀로 하늘에 올라갔다. 말이 좋아 해모수와 유화가 헤어졌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유화가 버림받은 상황이지. 왜요? 그냥 뭐 이렇게 갑자기 흥미가 없어졌나 보죠.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었었나 봐. 나쁜 놈이야. 왜요? 라고 물어보면 나쁜 놈이니까요. 이렇게. 부여 건국신화가 나와 있어요. 부여에 대한 고구려 이야기인데 부여왕 헤루부가 고년의 돌 아래에서 아들 금화를 얻었고요. 주몽신화 앞부분에 부여 건국신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에 제사 지내고 나타난 아들이니까 그 나라도 보통 나라는 아닐 거야. 근데 부여를 뛰어넘는 주몽의 영웅과 신의성을 부각합니다. 보통 나라가 한 요 정도야. 근데 부여는 이 정도지. 근데 그 부여 잡아먹는 고구려는 당연히 이 정도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챔피언이 도전자를 엄청 지켜주는 거나 도전자가 챔피언을 엄청 지켜 세워주고 자기가 타이틀 차지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대단히 쟤 짱이야. 쩔어. 안산 짱이야. 그래놓고 가서 좁혀서 내가 이겨버려. 그럼 내가 더 뛰어나지는 거지. 이렇게. 주먹질 안 했는데 평화적으로. 다음. 하백이 크게 노하여 그렇겠지. 화났지. 그 딸 유화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 너 결혼하기도 제대로 혼인도 하기 전에 남자와 정을 통하고 남자한테 버림받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주위 신하에게 명령해. 너무 심각한데? 딸의 입을 잡아늘여서 그 길이가 3척, 한 1m 정도 되게 입을 늘려버렸어. 입술을 이렇게 늘려버렸어. 되나 이게? 그리고 노비 2사람만을 주어서 우발수라는 곳에 귀양을 보냈습니다.
근데 노비 두 사람만 줬지 어떻게 먹고 살 거를 대책을 안 세워주고 그냥 쫓았어. 이렇게. 어사, 강력 부추. 여기에서는 뭐예요? 강한 힘을 가진 부추라는 이름의 어부. 아,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냐? 부여라는 나라에서는 어업이 꽤 중요한 산업이었구나를 추측해 보는 거지. 어업 활동을 했습니다. 금화왕이 말하기를 요즘 어량 안에 고기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일종의 청와대 민원 같은 거를 넣은 거지. 국민청원 넣었어요. 저 어부인데요. 자꾸 누가 물고기를 훔쳐갑니다. 잡아주세요.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했었는데 어머 그물이 찢어졌다. 이 짐승 보통이 아니네. 다시 쇠로 만든 그물을 만들어서 끌어냈더니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 나왔었다. 짐승인 줄 알았었는데 여자였었네. 우리는 이 여자 누군지 알죠? 유화죠.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잔인해. 한 번만 자르지. 3번 나누어 자른 다음에야 말을 했습니다. 왕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비 아내인 것을 알고 별궁에 두었는데 저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섣불리 어떻게 해코지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별궁에 둬.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을 했습니다. 주몽이 하늘의 혈통임을 나타냅니다. 햇빛을 비추고 임신을 했다고? 아직 태어난 거는 아니지만 기이한 출생 과정이죠. 신작 4년 개해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이 정도면 엄청 구체적인 시간 배경이죠.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신화에 사실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 신화 믿을만 한데 신뢰성을 부여해 줍니다.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밑에 건국신화의 특징. 우리 나라를 세운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신성한 이야기 밑줄. 건국행위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우리의 건국시조, 우리나라 세우신 임금님 보통이 아니야. 신격화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우리의 왕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절대 질 수가 없다. 안으로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집단의 자긍심을 높입니다. 이러한 겁니다. 밑에 볼까요?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는 하늘에서, 어머니는 딸에서 왔죠. 옆에다가 또 쓸까요? 천부, 지목, 형설화입니다. 207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여기는 문제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 방에 풀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페이지. 208쪽.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 언제나 햇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쓸까요? 천신의 혈통. 야, 저 알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네.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어서 유화에게 보내어 기르도록 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주몽이죠.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말을 했습니다. 보통은 돌 지나야 좀 또박 돌 전인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확실히 우리 딸이 돌잔치 하는 날 걷기 시작한 거는 기억나는데. 어머니에게 말을 하기를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고 해서 어머니가 제대로 된 활도 아니고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활로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다. 보통 놈이 아니네. 어릴 때부터.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 자꾸 왜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영웅신화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거거든.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춰졌었다. 어떤 재능이 있을까? 활 쏘는 능력. 이 재능을 극대화할 거예요.
금화왕에는 7의 아들이 있었는데 금화왕 지금 누구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부여의 왕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여에 좀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했지. 왕자가 40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크크크.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다른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범함을 드러내줍니다. 부여의 왕자를 주몽이 이기고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부여라는 나라보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훨씬 더 강성해질 겁니다를 암시해 주는 거지.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금화왕이 있죠. 그 밑에 아들 7명이 있는데 태자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 아들 6명이 있을 건데 저기 유화가 있고 유화의 아들 주몽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얹혀 살고 있지. 태자가 생각합니다. 보통 놈이 아닌데 저거 밥 주고 잘 키웠다간 우리나라 뒤통수 맞고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아버지 쟤 죽여야 될 것 같은데요.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이는 신용, 귀신 같은 용맹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보통 놈이 아닙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저거 일찍 죽여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후한 나중에 재앙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었다. 저게 어떤 놈인지 당장에 큰 일을 맡겨놔서 큰 일을 엄청 잘해내면 또 인지도 올라가서 진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사소한 일을 맡겨보는 거지. 그런 걸 사소한 일을 맡겼는데 지나치게 잘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랬는데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왜 한을 품었을까?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엄마 왜 나는 아버지 어디 갔어요? 왜 우리는 남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어요? 사실은 너의 아버지는 해모수고 나는 하백의 딸이고 어쩌고 저쩌고 사연을 이야기했으니까 주몽은 평소부터 생각했겠지. 나 내 핏줄 대단한 핏줄이야. 보통 핏줄이 아니야. 근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말똥이나 치우고 있어. 자존심 상했지. 저는 천재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이나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라면서 현재 처지에 대해 불만이 있고 저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 세울 거예요. 이 아저씨 보통 사이즈가 아니네. 어릴 때부터. 나라를 세울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나라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나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효가 앞서는 인물이지. 이럴 때 진짜 엄마라면 아들 앞길 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내가 밤낮으로 고민하던 일이다. 내가 듣기론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들, 너 일단 좋은 말이 필요해.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가 있다. 어머, 엄마인 유화, 좋은 말을 고를 수가 있대. 역시 엄마도 보통이 아니야. 좋은 말을 선택하기 위한 유화의 지혜. 똑똑한 여인이에요.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채찍으로 마구 쳤는데 다른 말들은 모두 놀라 달려고 도망가. 그런데 붉은 말 한 마리가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었다. 옆에 길이라고 나와 있죠. 2길이면 얼만큼이래요? 2.4m. 그러니까 2길이니까 한 5m지. 말이 5m를 점프해서 넘어갔어. 보통 말이 아닌 거야. 아들, 저게 제일 좋은 말이다. 저 말을 네가 어떻게 가져야 될 텐데? 좋은 말은 먹기도 엄청 먹어.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굶길 거야. 어떻게 굶길 거야?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오!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어. 밥 못 먹게 하려고. 그 말은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해서 매우 야위었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신경 써서 잘 매겨. 포동포동하게.
왕이 마목을 들여다보았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고, 제일 후진 말을 주몽에게 주었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말을 줬지. 주몽이 말을 얻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바늘을 뽑고 먹을 것을 주었는데 말이 엄청 또 좋은 말이 됐겠지. 이때 오이, 마리, 협보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가는데 얘네들은 누구예요? 주몽이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 게사수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강을 건널 때 배는 없고 추격하는 장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었다. 눈치를 챈 거지. 주몽이가 여기에 보면은 요 세 사람이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세 명이 아니라 실제 뭐 역사에서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갔었을 거예요. 이렇게 세 명도 합쳐서 네 명도만 가는데 그거 뭐하러 잡아? 아무 세력도 없는데. 병사들이 이를까 두려웠었다. 진퇴양난. 뒤를 돌아다 봤더니 군사들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앞에는 강이 있어서 갈 수가 없고 주몽이가 또 혈통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탄식하기를 나는 천재의 손자고 하백의 외손인데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저 이렇게 죽일 겁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난을 피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황천후토는 하늘의 신, 땅의 신, 뭐 굳이 말씀하자면 천지신명께서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이런 느낌이죠. 외로운 이 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속히 주교, 다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마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하늘이 도와줍니다. 조상이 도와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놓고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었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별, 성, 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우신조지. 그리고 어떤 교재에서는 물고기와 자라도 조력자라고 보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도와줬으니까 뭐 그렇다고 합시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랐던 자들은 모두 빠져 죽었다. 탈출 성공.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했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미의 염려를 하지 말라면서 오곡의 씨앗을 싸주었는데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를 또 추측할 수가 있죠.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이런 들떨어진 놈. 주몽이 큰 나무 아래 서 쉬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어. 저것은 신모,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 하면서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아서 잔인하다. 목구멍을 벌려서 보리 씨앗을 꺼냈는데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활 잘 쏴요. 농경을 하는데 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비둘기도 살려낼 수 있어요. 비범한 능력을 강조해줍니다. 스스로 띠 자리, 아주 그냥 뭐 높은 제대로 된 궁궐 같은 건 아니에요.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전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은 임금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하로 만든 거죠. 임금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그거 나라구나. 국가의 체계를 갖췄습니다. 밑에 주몽의 위기 극복 과정. 금화왕의 아들 대소가 주몽의 능력을 질투합니다. 대소. 갈등의 주체죠. 유하가 좋은 말을 골라 주몽에게 떠나기를 권유합니다. 엄마 유하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오이마리 협보, 조력자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다가 게사수에서 위기에 처했지만 물고기와 자라를 만들어 주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기를 극복하면 그 다음 코스는 뭐야? 나라를 만듭니다. 대업을 성취합니다. 요 정도 코스로 흘러갈 거라고.
됐고, 뭐 특별히 나중에 더 확인할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케이. 앞으로 넘어오셔서 6문제 푸시는데 2분만 드릴게요. 소녀가 피곤해질 틈을 주면 안 되겠네.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천천히 그래도 같이 볼게요. 늦게 오셔서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오늘 요거 하나 하고 앞에 밀린 거 다 채우는 걸로 오늘 할 거고, 저는 설명을 못 듣고 영상 못 봤는데요 라고 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그거 설명할 거예요. 이와 같은 작품 밑에다 씁시다. 뭐라고? 신화. 그 중에서도 건국신화. 건국신화의 특징. 건국의 정당성과 신성성. 좋아. 민족의 자긍심.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나라를 세우게 된 과정. 괜찮죠?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탈락. 아마 요 부분 때문일 거 그래요. 요 부분 때문일 거예요. 어느 부분. 신작 4년 개해년 4월. 요게 중국 그 왕조를 기준으로 한 시간 표현이거든. 중국과 교류했나? 아니요.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다? 구체적 시간을 배경을 설정해서 사실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냥 요 정도로만 확인할게요. 주인공의 고귀한 혈통과 비범한 능력이 강조됩니다. 그렇죠. 임금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거겠죠.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이다. 괜찮죠? 천북. 하백은 해모수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해봤다. 여러 가지로 변신을 했었었죠. 뿅뿅. 주몽은 천신과 수신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쓸까? 천북, 수신, 지목. 그래서 앞에 또 요거 써놔야겠지. 고귀한 혈통. 205페이지. 유한은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을 해서 귀양 갔다? 아닐 거예요. 귀양 갔다가 부여의 꼽살이 끼면서 햇빛을 받아서 거기서 임신을 했지. 임신하고 간 거 아니야? 순서가 틀렸어. 4번. 귀양 가고 난 다음에 임신한 거지. 해모수는 하백의 딸과 정식으로 결혼하기 위해 하백을 찾아갔지만 쉽지 않았었죠? 답은 4번. 밑에 5번, 3번 보죠. 주몽의 생애를 정리할 겁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거 기억.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임신을 했었습니다. 보통 놈이 아닌데 태어나는 게 달라. 1번. 버림받은 거는 알을 마구간이랑 저기 들판에 버렸었던 거.
탁월한 능력은 한 달 만에 말하고 활 쏴서 파리 잡는 거, 시련과 위기, 자꾸 대소가 나 죽이려고 했던 거, 조력자 3명 같이 가고 있었던 거, 그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뒷페이지 209쪽 확인해 볼게요. 4번. 주몽이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첫 번째,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돼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활을 쏴서 파리 명중시킵니다. 알을 낳았는데 동물들이 밟지 않고 보호해줬죠. 누구와 질투를 받고 시련을 겪는 게 신이 한 거야? 그거는 아니지. 이거는 주몽의 신이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물의 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위기. 죽은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다시 살려냈습니다. 짱이다. 이런 것들. 이와 같은 건국 신화의 의의로 볼 수 없는 것, 결속력 높여줍니다. 자긍심 느끼게 하고요. 같은 공동체 사람 정서적 유대감. 우리는 주몽의 자손들 아이가. 이런 느낌? 구성원들이 속한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겠죠. 쥐들끼리 해석하는 거니까. 4번 틀리지. 위기에 닥쳤을 때 정서적 힘을 북돋고 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아주 좋았어. 밑에 6번.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구름 낀 날에도 언제나 햇빛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춰주는 아들, 하늘의 혈통. 좋았어. B.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습니다. 주몽이라고 불린 이유 괜찮지. C.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해서 그의 뜻을 시험하게 했었습니다. 대소의 말을 들은 후에도 금화왕은 주몽을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D. 잠깐만. 대소의 말을 들은 후에도 금화왕은 주몽을 끝까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해봤죠. 말 기르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지. 그런가? 한번 살펴본 거지. D. 어딨어?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강을 건네줬습니다. 조력자에 해당합니다. 괜찮아? 2.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었습니다. 농경이 신성시 되었습니다. 괜찮지?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잠시만요. 등장인물의 관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주몽이 입장에서 해보면 누구예요? 천재, 조부, 해모수, 부, 하백은요, 외조부, 유화는요, 모, 이런 거지. 아, 얼마 전에 어디에서 그랬는데,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웃기고 있네. 저기 뭐지? 외할머니라는 말 대신에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인천 할머니, 뭐 고잔동 할머니 이렇게 쓰는 캠페인 같은 게 있더라고.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외할머니는 왜 외할머니야? 바깥의 할머니? 좀 그렇지 않나? 친할머니, 외할머니, 친할 친자인데. 근데 외할머니, 외갓집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 그쵸?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외갓집이 훨씬 편하더라고, 마음은. 이상하죠? 대소는 아버지 금화, 그의 아버지 헤루부. 아, 여기는 어디야? 고구려. 헤루부가 있었던 데는 부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어. 그냥 족보 따져보는 거지. 주몽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것만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면 옆에 있는 거 짝짓는 거는 완전 거저지.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학작품의 관례적 성격과 문학사에서의 가치에 주목해서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이 시절에는 어업했고요. 수렵, 사냥했고요. 농경, 농사지었대요. 에이, 어업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사인 강력부추의 말을 통해 어량과 그물을 사용했으니까. 수렵, 사냥했습니까? 대놓고 사슴 사냥 가잖아요? 농사지었습니까? 집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뭔가 챙겨주는데 뭐 챙겨줘? 오곡의 씨앗을 챙겨주죠. 보리 씨앗을 보내주고 신모가 보내주었다. 아, 농사는 신, 어머니 신, 농경이 신성시 되고 있었습니다를 알 수 있다고. 됐고, 옆에 문제 풀 시간 또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 또 보러 갈게요.
신화는 주인공의 신이함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주몽이 보통이 아닌데 한 달 만에 말하고 활 쏴서 파리 잡고 비둘기로 활 쏴서 잡고 보리 씨앗 꺼내고 활 맞아 죽은 비둘기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이런 거죠. 내가 알기로는 비둘기 유해 조류인데 그렇다고 비둘기 잡거나 뭐 죽이면 그거는 또 처벌받던데 그냥 밥 주지 말라는 정도? 그렇게. 이규보가 쓴 이규보 어느 시대 아저씨예요? 고려시대 아저씨. 근데 이렇게 신화를 보면 솔직히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이규보도 믿지 않았어. 그건 괴력난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물고기 자라 뭐 사람이 뭐 겨드랑이 웃기고 앉았네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사실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동명왕편 서문의 일부입니다. 처음에 동명왕의 이 신화를 믿지 않았었던 이규보가 어머 따로 파트를 내서 이야기를 글로 썼어. 믿었단 얘기인 거겠지. 고려시대에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다시 정리해서 세상에 전한 까닭은 뭘까요? 일단 밑줄. 고려시대에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정리해서 세상에 전한 까닭은 뭘까? 오늘날 신화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동명왕 누구예요? 주몽은 신이한 귀신 같고 특별한 일을 많이 했는데 보통의 남녀들조차 그 사적을 대략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냥 평민들한테 고려 평민들한테 너 고구려 주몽이 알아? 그럼요 알죠. 다 얘기할 수 있었대. 엄청 유행했다는 거겠지. 나는 일찍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공자님께서는 괴력난신 이 단어는 기억해 둘게요. 옆에 뜻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괴이하고 용력과 폐란과 귀신과 관련된 일, 기이한 이야기,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 정도가 돼요. 근데 기묘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좀 신비스러운 거 있지. 말 그대로 주몽신화에 나오는 것들, 뭐 아버지는 누구고 뭐 어쩌고 뭐 다 뭐야 물고기와 자라가 만들어주고 막 한 달 만에 말하고 막 돌 이만한 거 들고 막 위기에 빠지면 귀신이 도와주고 주술을 외우면은 전쟁터에서 애들 뭐가지 댕강댕강하고 이런 게 괴력난신이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 미스터리.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것이니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니야. 고려라는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고 휘청휘청 하던 때 뭔가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나 상징 같은 게 필요해. 이규보는 생각하지. 그게 주몽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동명왕의 일은 변화와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세운 신령한 자취다. 동명왕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지. 이것을 기술하지 않는다면 뒷사람은 장차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가. 이거 꼭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 이러한 까닭에 시를 지어 이 일을 기록하니 본래의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따지면은 이 얘기인 거죠. 고려라는 것도 나라의 계승을 누구를 이어받았다고? 고구려를 이어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려의 시조도 주몽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우리 모두 주몽의 자손들이니까 한번 힘을 내서 외세에 대항해 봅시다. 나라를 세운 신화의 주인공의 신령한 자취를 확인함으로써 일단 위에 나타나 있는 건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알리고자 했었다.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외세에 저항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단결력,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의 일부입니다. 주몽과 비교하면서 작품을 생각해 봅시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려고 빌었습니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아이들. 그래서 선주족. 이런 말을 쓸게요.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다른 데서 온 거지. 환웅, 이주족. 하지만 역시 선주족보다 이주족의 힘이 더 강했었던 것 같다. 환웅은 제발 저희랑 동맹 맺어주세요. 이런 느낌이었겠지.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쪽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다. 통과 의례로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먹고 3, 7에 21일 동안 금기하여 곰은 여자가 되었지만 호랑이는 금기를 못하여 사람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패. 그러니까 이주족과 곰 숭배 부족이 결합했습니다. 웅녀는 그와 혼이 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에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요.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환하여 혼인한 후 웅녀가 아이를 임신했고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단군 끊고 왕검. 단군은 종교적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뭐 교황인 거? 황제가 교황인 그런 느낌인 거지. 아, 그걸 뭐라 그래요?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합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정치의 지도자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하여서 뭐 한 400년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가 뒤에 있지. 됐고 다음 페이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단군 신화와 웅녀의 주몽 신화의 유화는 어떤 말입니까? 웅녀의 자식 단군 고조선 시조. 유화의 자식 주몽 고구려의 시조. 웅녀와 유화 둘 다 모두 나라 세운 사람의 어머니 건국 시조의 어머니 신이 한 존재. 어머니가 고난을 겪어야 했다. 어쩌고 저쩌고. 주몽과 단군의 실체 출생 과정에 주몽은 난생 아래서 태어났고 단군은 곰이 변한 사람이 임신한 일반적 출생.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만 이렇게 쓰지 않았었는데 요 둘 사이에 공통점 있다라고 하면 하나 정도 더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 3대에 걸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에 걸친 이야기. 차이점으로 따지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주몽은 시련을 겪었고 따지면 단군은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또 차이점은 있다. 다음, 신화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에는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금지하는 요소가 흔히 나타납니다. 단군 신화에서 해당하는 것,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뭐 있었어요? 이것만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 라는 것들 됐습니다. 주몽 신화에 대한 나의 생각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넘어오셔서 1, 2, 3, 4, 5번 5개 문제 푸는데 2분만 드릴게요. 시작!
자, 확인해 볼게요. 1번, 어머. 이 작품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 신성하죠? 영웅의 일대기 괜찮아? 하늘의 인물이 인간 세계로 하강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늘의 인물이 인간 세계로 하강했어요. 여기 누구? 해모수 이야기하는 거죠. 해모수가 나라 세웠나? 아니지. 하늘의 인물이 인간 세계로 하강하여 그의 자손이 나라를 세운 거지. 그러니까 3번 틀리죠. 인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조력자 있습니다. 고귀한 혈통 있고요. 비범한 능력 있죠. 잘했어. 답은 3번. 2번. 어릴 때 버림받은 사건 뭐예요? 정답 1번. 어릴 거 없죠? 2번은 뭐예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3번은 위기를 겪어요. 알이 비치더니 임신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얘는 누구예요? 기이한 출생.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서 말을 하고 활을 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쓰니까 탁월한 능력.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생활상. 어사라는 말을 통해 어부의 사회적 계급이 낮았다? 아니에요. 그냥 어업을 하고 있었다 정도로 끝나야지. 강력 부추의 말을 통해 어량과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괜찮죠? 어량에 있는 물고기를 누가 자꾸 먹어요? 그물로 잡아오라. 2번이 맞지. 주몽이라는 이름을 통해 사냥자라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활 잘 쏘면 주몽. 신모가 보내주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신으로 모셨다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어이쿠야. 밑에 있는 말들 싹 다 지우고 농경이 신성시되었었다. 요렇게까지만 해야 되겠지. 주몽에게서 오곡의 씨앗을 주는 유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로 혹시 아니 이건 몰라. 이건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럴듯하기는 하다. 옆에 4번.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 서문에 나타난 신화의 가치, 민족의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오케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세요? 아니지. 우리나라가 원래 성인의 나라였음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후대로 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족은 원래 기괴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지. 답은 1, 3번. 뒤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주몽신화의 단군신화 공통점 물어보는 거.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의 위기를 겪었었다. 요렇게 체크합시다. 주몽이는 겪었지만 단군이는 아니었다. 1번 탈락.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죠. 둘 다 고귀한 혈통이죠. 정답 2번. 현실에서 하강한 인물이 직접 나라를 세운다. 둘 다 아니고 자손들이 나라 세우지. 3번 탈락. 4번. 건국 이후 위기에 처하지만 뛰어난 능력, 위기에 처한 거. 주몽이는 위기에 처했지만 단군은 탄탄대로지. 고생을 안 했어. 엄마가 고생했지. 지상의 존재가 고난을 극복한 뒤 천상의 존재와 결합하는 거는 누구예요? 단군 엄마가 고생했지. 유하도요. 고생했는데 그쵸? 다시 볼까? 지상의 존재가 고난을 극복한 뒤 천상의 존재와 결합한다? 따지면 주몽이의 엄마는 뭐예요? 결합하고 난 다음에 고생했지.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XO. 답은 2번. 데스카요. 밑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다음 나타나는 거. 네, 일단 잠시